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머스 회사 아이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권준성입니다. 이 강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용이 드는가, 비용이 들지 않는가의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드는 것은 페이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오가닉으로 표현했어요. 페이드 보시면 돈을 내고 송출할 수 있는 컨텐츠 유통 방법은 검색 광고와 이미지 광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네이버, 구글, 커머스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이 있고요. 오가닉의 경우에는 임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노출로 표현했어요. 검색 노출, 이미지 노출로 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쪽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눴냐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눴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 패턴 때문이에요. 고객의 구매 패턴.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느냐,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충동에 의해서 구매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이미지 광고를 보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 충동 구매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목적 구매에 가깝고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게 나눠 분류한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케팅 활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켓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공략을 할 건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 마진율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고 마진율이 높고 어느 정도 브랜드에 자원이 있는 경우 독립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이 상품을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고 마진율은 좀 낮고 브랜드의 자원인 돈이 없는 경우에 오픈마켓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이미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비용을 써서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 행위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독립몰의 경우 사람을 모아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모아야 돼요. 네, 이렇듯이 상품의 구매 패턴, 그리고 브랜드의 상황, 그리고 마진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요. 또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판매처가 늘어나면 노출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노출이 많다고 해서 매출도 노출량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아요.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10,000원이 커질지 100만 원이 커질지 1000만 원이 커질지는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켓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번 행동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오네 하면 빠르게 포기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매출이 나오네 하면 이것을 고도화해 내는 작업이 마케팅 활동이에요. 마케팅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설계도를 활용해요. 이 설계도가 뭐냐? 구조고 기준이에요. 브랜드 운영을 할 때 기준이 없이 운영하는 것과 기준 있이 운영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촉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촉진은 광고, 쉽게 말해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촉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브랜드가 있다. 그랬을 때 설계도가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 적자를 보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설계도가 있는 경우에 기준을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뉴스나 온라인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매출이 엄청 큰데 적자가 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경우 설계도 없이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설계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촉진 설계도는 뭐고, 그럼 브랜드 설계도는 뭐고, 상품 설계도는 뭐냐? 상품 설계도는 딱 원가에 기반해서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설계도는 이제 재구매라는 이제 사람의 개념이 붙어요. 고객의 개념이 붙어서 마진율이 얼마냐? 상품 설계도는 단순히 마진율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만 이제 삽입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다면, 브랜드 설계도는 사람들이 재구매하는 횟수, LTV라고 하죠. 고객 생애 가치, 고객 생애 가치까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촉진 설계도는 우리가 광고할 때 광고비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놓은 이제 설계도고요.
이쪽에서 BEP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BEP는 뭐냐면 손익분기점이고요. 그 옆에 BEP 로아스라는 것이 있어요. 네, 로아스는 광고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고요. 그 앞에 BEP가 붙었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손익분기 지점이 되는 이제 광고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을 촉진 활동할 때, 그리고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촉진 활동을 할 때 정확히 얼마를 써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손해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익을 확보하면 이제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설계도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활용하고 적용하자마자 건당 2,000원의 비용이 절감돼서 월간 1,4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상품 설계도를 쭉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이게 업계 평균가보다 비싼 항목이 있네를 발견하기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업계에서 표준으로 책정돼 있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건당 2,000원의 비용을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업체에서. 그래서 이 상품 설계도 하나만으로 이 3PL 업체는 이제 3자 물류 업체라고 하거든요. 이 물류 업체를 바꿨어요. 바꾸자마자 한 건당 2,000원의 비용이 절감됐고 한 달에 나가는 건수까지 따졌을 때는 1,4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광고 계약을 해가지고 촉진 활동을 진행한 상품인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는 책이에요. 근데 어떤 책이냐면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일생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고, 이게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부모님이 숙제로 느껴가지고 이걸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많아서 이걸 숙제로 느끼지 않고 이걸 정말 선물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책 하나 주고 글자 쓰세요, 이거 쓰세요 하는 게 정말 누군가한테는 숙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공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골드바를 가지고 왔어요. 소싱을 했어요. 이 골드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용돈을 넣어서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제 설계를 하고 골드바를 소싱해서 골드바랑 같이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전에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고 했어요. 사용자는 부모님이었고 고객은 아들, 딸들이었겠죠? 자식들이었겠죠? 고객 입장에서 이건 선물이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선물로 느끼게 하려면 어떤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서 용돈 봉투를 넣자, 이렇게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한 결과 온라인에서 1개 팔리면 오프라인에서 0.7개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비율 그대로 브랜드 설계도를 도출했어요. 어떤 거냐면 온라인에서 10개 팔면 오프라인에서는 7개 팔리겠구나. 그러면 온라인에서 10개 판다고 해서 판매량이 10개가 아니구나, 총 17개구나. 그럼 마진까지, 이익까지 17개치를 다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촉진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범위도 다 정해놓고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정해놓지 않았다 이러면 우리가 3만 개를 팔 거를 10,000개밖에 못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1개 팔면 정말 1개 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촉진 설계도를 이렇게 구체화했어요. 실제로 도달당, 이제 이미지 광고 도달당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미지 광고랑 검색 광고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미지를 보고 궁금증이 생기면 검색 행위를 해요. 검색 행동을 해요. 그래서 도달량 대비해 가지고 판매 건수는 어떻고 검색량 대비해서 판매 건수는 어떻지? 이런 총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저희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상승했고요. 이익률은 15% 정도 개선을 했어요.
이 브랜드의 경우 이전에 설계도 없이 활동했고 저희를 만나고 설계도를 가지고 활동한 결과 이렇게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증가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량은 15,520개 전년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판매량 16,633개예요. 1000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매출이 1억 4천 차이가 나고 이익률이 15%나 차이가 나요. 설계도가 빛을 발한 결과죠. 네, 그래서 마케터라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상품만 좋으면, 혹은 이제 가격만 저렴하면, 광고만 잘하면, 접근성만 높으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나 권한이 많이 떨어질 때는 광고만 잘하면 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가 아예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대형마트, 이런 시장 이런 데에 많이 물건을 유통시켜 놓으면 접근성만 높이면 그 제품이 유명해지고 잘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에 안 나온 제품은 없다고 해요. 모든 제품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이 이미 나왔고, 그래서 품질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하나만 좋으면 되겠지, 팔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착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방식은 이제 현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든요. 매출이 크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전에 매출 어떻게 정의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매출 돈 아니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돈이 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매출은 돈과 달라요. 매출은 아까 전에 거래수와 객단가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원가 100만 원짜리인 아이패드 정도로 할게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원가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가지고 10,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제가 10,000원에 팔면 이걸로 1,000억의 매출을 하는 건 정말 쉬워요. 매출이 크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거래를 통해서 상대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했고 나는 실제로 어떤 가치를 얻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이제 거래력의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 이제 정의들에 대해서 쭉 했어요. 이제 이 정의들을 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케팅은 거래예요. 그리고 거래는 가격이 원가보단 커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느끼는 가치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사고 이거 비싼데? 라고 느끼는 경우 그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크기가 가격보다 작은 거예요. 그 경우에 고객들은 이거 비싼데?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사고도 이거 내가 싸게 잘 샀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로 자동차, 벤츠 같은 거를 100만 원에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죠? 너무 싸게 샀네 라고 느끼겠죠. 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100만 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을 100만 원에 샀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죠. 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작기 때문이죠. 이렇듯 거래가 일어나려면, 그리고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가격은 원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냐하면 적자를 내면서 계속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메커니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만 챙기다 보면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포인트고요. 어떤 거냐면 이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이 뭔지 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하고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딱 이 3가지를 통해서 상대와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포피의 조합이에요. 포피 믹스라고 하죠. 포피 믹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마케팅이에요. 가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이 쓰는 비용이고요. 상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가치예요. 그리고 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편리성이고요. 촉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과 교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조합해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로 만족이 발생하고 그 만족으로 인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지속성은 이익을 만들어줘요. 네,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포피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포C의 개념을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상품은 고객 가치가 되고 가격은 고객이 쓰는 비용, 그리고 유통은 고객 편리성, 그리고 촉진은 고객과 교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은 툴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케팅은 고객 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객에게 공감하는 것이 마케팅이고, 우리가 지금 왜 공감하고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이유도 다 고객한테 공감해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재밌는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것,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한데, 너무 나랑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행운의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사과가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해야 되는 사과의 대부분을 이제 수확하지 못한 거죠. 그때 일본의 한 농부가 긁히거나 상처난 남은 사과들을, 이 사과들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정상가로 팔기도 힘든 사과들이에요. 근데 긁히거나 상처난 사과들을 모아서 정상가의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끄떡없이 달려있던 견딘 사과다. 그래서 대학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 프레이밍을 해요. 네, 합격 사과라고, 행운의 사과라고. 그러자 이제 고객들이 가치를 느끼고 2~3배 이상의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엄청 많이 해요. 이전에 고객한테 사과는 먹는 거, 과일이었다면 지금 이 프레이밍 효과로 인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합격으로 바뀐 거죠. 방금과 같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일본이잖아,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혹은 이제 뭐 그건 옛날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요즘 사례를 또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오우라라는 브랜드와 이제 클럭이라는 브랜드예요. 오우라가 처음에 이제 20대 젊은 이제 여성 타겟으로 젤 네일, 간편하게 이제 네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상품을 촉진 활동을 했었고, 클럭도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무선 마사지기다 이러면서 촉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타겟을 확장하는 거예요. 타겟을 확장할 때는 이제 가치를 느끼는 고객부터 확장해요. 사용자든 고객이든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부터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 손 나쁘지 않죠 라는 이제 그런 카피를 가지고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효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 예쁨을 선물하고 미를 선물한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촉진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느끼는 대상을 확장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클럭도 가치를 느끼는 대상을 확장했어요. 뭐냐면 젊은 타겟 위주로 이제 무선 마사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이런 부모 타겟을 대상으로, 중년 타겟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확장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보듯이 정말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할까는 프레이밍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광고 컨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촉진 방법이나 유통 방법, 가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상품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달라져요. 이 강에서는 전체적인 정의나 구조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의나 구조를 체화하기 위한 태도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이 태도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였고요. 3강부터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